자, 현재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대한민국의 KF-21 이 전투기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드디어 이제 비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비방전까지요. 예, 그동안에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저희들이 참았는데 네네.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. 근데 이제 그게 배경이 왜 그러냐? 시간상으로 이 KF-21이 그 비행 테스트, 물론 이제 양산 라인을 내년에 깐다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죠. 그 비행 테스트가 모든 게 끝나는 게 네. 2026년 6월 달입니다. 6월.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만 한 2년 남았죠. 올해, 내년, 내후년 이렇게 하면 딱 네네. 2년. 그 동시에 이제 한쪽에서 만들면서 네. 시험 비행 테스트도 나가는 거고. 예.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뭐 나머지 자료구리한 게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6월달, 26년 6월달 끝납니다. 그리고 26년 12월달에 초도기를 이제 우리 공군에 이제 인도를 이제 하는 거죠. 네네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전에 와 있으니까 유럽에서는 당연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고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. 현실이. 그렇죠. 그 사실 뭐 2년이라는 세월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또 긴 건데. 네네. 이거 지금 뭐 이런 항공 업계에서는 금방 닥쳐온다나 자기한테 이제 과연 그때 가서 라팔이 분명히 KF-21이 와서 블록 1이라도 와서 경쟁을 할 텐데. 네네.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뭐 라팔을 딜 수도 없고. 그렇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타기 시작한 게 이제 드디어 됐다. 그래서 그런지 지난 8월 11일입니다.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에서는요. 최근에 양산이 시작될 한국의 KF-21 보라매가 이 전통의 강호인 유럽 항공 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.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. 시작이 된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시작이 됐다. 네. 지금까지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리고 네네. 특히 그 라팔 네. 전투기는 막 그냥 치솟아 올라가는 몸값이 올라가 있는데 네. 올라가 보니까 KF-21이 기다리고 있네.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는 야 과연 이게 미래가 전투기 시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미래가 있느냐. 네네. 지금 F카스 같은 거는 뭐 아직 뭐 지금 형상만 이렇게 나와 있고 대체적인 형상만 나와 있지 제대로 된 모급도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내년 파리 에어쇼 가보면은 네네. 마치 이번에 그 판보라 에어쇼처럼 템페스트 그것처럼 뭔가 좀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데 실물 그리고 이제 양산 배치 수출 하려면 아직도 상당히 멀었죠. 근데 우리가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고 이제 있고 네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위협을 아주 이제 정말 몸속 뼛속 깊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카이와 이 공군은 2028년까지는 이 공대공 능력을 갖춘 이 블록 1 초기 양산 물량을 완벽하게 전력화시키고요. 네. 이후에 공대지 그리고 공대함 전투 능력을 완전히 통합한 멀티롤 전투기 블록 2를 이후에 바로 전력화를 시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소위 멈티. 유무인 복합도 이제 기다리고 있고. 그럼 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 되는 거 이제 아닙니까? 그게 더 이제 다 합해져가지고 네. 뭐 5.5세대를 지향하고 있고 더 나가서 뭐 5.8세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. 그래서 뭐 물론 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다 될 겁니다. 네. 그러면 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-21은 4.5세대로 이 분류가 일단 되는 거죠? 아, 이건 분명하죠. 4.5세대는 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4.5. 스텔스 기능을 갖춘. 예, 스텔스 기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디자인, 설계, 예, 기본 설계 형상이. 예. 그래서 이 프랑스의 라팔과 유로파이터, 타이푼 그리고 미국의 F-16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량을 거쳐도 1970년대에서 80년대 설계로 인해서 1세대가 뒤쳐져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세대가 있는데 네. 지금 이제 10년 전부터 자기들이 장착하겠다고 했던 게 지금 이제 세대가 좀 더 구형이고 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동안 좀 머뭇거리다가 또 네. 급히 이제 개량을 해서 뭐 2세대급으로 하겠다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완전 실전 배치 들어가려면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탄생은 돼 있는데 준비는 돼 있는데 그게 이제 표준화 전체적으로 다 깔려야 되는데 그럼 수출 물량에서도 그게 들어가야 되고 자기들 이제 공군에서도 업그레이드를 또 추가를 해야 되고 네.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근본 자체가 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4세대. 예, 그래서 4.5세대로 이제 발전시켰지만은 네. 그 안에서 레이더 어떤 그 레이더 성능과 질이 좀 더 전거. 뭐 지지부진하게 한 10년 끌었던 원인도 있고.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4.5세대를 이제 얘기했고 네. 에이사 레이더도 완전히 2세대 이상 좀 최신형. 예,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어떤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발전 가능성과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네. 현재 그 유로파이터나 라파를 선택 못한 나머지 나라에서 우리가 네.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KF-21의 경쟁자가 될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라든지 라팔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4세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개량을 거쳐서 현재 최대치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개량을 적용할수록 문제점은 운용비가 심각하게 많이 는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예.
그리고 원래 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운영 유지비가 높다는 걸로 이제 아주 크게 많이 알려져 있었고. 네네. 근데 라팔도 거기에 뭐 준할 거예요. 그 이제 예전에 라팔의 이제 다소사가 네. 예전에 뭐 미라주 3이라든지 미라주 5 전투기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네. 그때 탑재한 전자장비하고 지금의 전자장비가 또 하늘과 땅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먹혔죠. 네. 그 도입국이 뭐 중소국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자장비가 이제 복잡한 게 없다 보니까 단순하다 보니까 네네. 그게 먹혔는데 지금은 그 운영 유지를 위해서 아마 그 해당되는 국가에 그 테크랩들이 들어와서 좀 특히 중동 국가에 판매한 것들은 네. 그 현지 국가들이 직접 다 100%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. 해당되는 그 유럽의 해당 업체에 사람들이 이제 파견 나와서 돈 받고 어. 특히 뭐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그렇게 하고 있고 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불리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슈퍼 그리펜은 뭐 실적이 사실상 현재 뭐 저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멈추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을 때 이제 KF-21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네.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번듯하게 그래서 지금 시험 비행 테스트도 순조롭고 네. 그래서 거의 뭐 또 1차 시험 비행 테스트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 특히 올해 네.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생산 라인이 동시에 깔리면서 나머지 소소한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네. 그럼 바로 이제 수출 시장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게. 예.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KF-21이 이 초도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분담금을 좀 제시켜 놓고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그렇게 됐을 때 이 가격이 대당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서 약 1,0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. 네. 거기에 비해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경우에는 대당 1,50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거는 양산 대수 역시 한 달에 이 4대 이상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생산 라인 다 가봤는데 네네. 그 옛날이지만은 네. 라팔도 그렇고 우리 이제 국내 카이 네. 그렇게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빨리 만들어요. 깔아놓는 그 대수도 많고 한쪽 그 라인에. 예. 근데 이제 라팔은 좀 그렇다 한계가 좀 있는 거는 그때 뭐 한 20년 전이지만 벌써 느꼈습니다. 자, 그래서 프랑스의 언론 매체 메타 디펜스에서는요, 이 KF-21이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 면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. 예. 저도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동안 우리가 전투기 제대로 된 물론 이제 F-50이 있지만 그건 경전투기로 들어가고 공격기죠. 네. 그래서 제대로 완전한 전투기 쌍발 전투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수출 시장은 상당히 어떤 그 많이 그 요청을 받을 거예요. 와서 좀 이렇게 얘기 좀 해보자. 네네. 그래서 그러한 대상 국가들은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네. 미국의 어떤 엔진 문제 때문에 승인하는 나라도 뭐 그것도 비례해서 또 많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지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게 빨리 좀 이 시험 비행 테스트가 빨리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요. 예, 근데 물론 이제 기다려야 되겠지만, 예. 그래야 한번 또 수출 시장에 제대로 나가서 이제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. 음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럽의 매체, 특히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. 이거 또 폴란드 같은 경우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. 예. 보통 뭐 이 폴란드가 F-50 뭐 48대 주문하듯이 네. 그렇게 뭉청뭉청 크게 예. 주문하면 자기들은 이제 어떤 지분이 줄어들고 차세대 전투기들은 아예 나올 생각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은 또 이제 미국이 또 F-35나 또 네. 이렇게 가져가는 게 있고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는 우리가 동무대를 좀 이렇게 펼치지 않을까. 예. 그 뭐 경쟁할 그 전투기들이 사실상 이렇게 가면 갈수록 없잖아요. 다 지지부진하고 어떤 컨셉이나 아니면 설계도나 아니면 이제 최소한의 뭐 모코베라도 나와 있지만은 네네. 그게 완전히 좀 뭐 이렇게 비행할 수 있고 전투할 수 있는 전투기들은 현재 우리께 좀 유일하죠. 최신 전투기에서는. 물론 이제 뭐 F-15EX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 몇 나라 판매하고 나면 단종될 거로 좀 보고 있고 빨리 이제 생산 라인이 그거 닫힐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예, 슈퍼넷도 마찬가지고. 예.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 전투기라는 거는 이제 F-35 이제 그 시리즈만 남는 거죠. 실제 생산 그 판매할 수 있는. 근데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 뭐 좀 그 높은 고객, 자기들이 관리할 때 높은 동맹국 네. 그렇게만 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팔 수 있는 전투기는 아니고 물론 이제 적대국 제외하고 네. 웬만한 이제 우방국 동맹국에 막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네, 다 네. 심사를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갭을 메꾸는 거는 역시 기대가 되는 게 KF-10이다. 예. 그래서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 서유럽에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훈련기, 고등 훈련기, 뭐 초음속 훈련기죠. F-50. 네네. 요게 또 이제 또 개량력이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M346이 FA 버전이 있는데 네. 그게 또 이제 버튼하지 못할 거예요. 우리 FA50 개량력 때문에. 그렇죠. FA50 PL 버전 그리고 FA50 M 말레이시아 버전. 그래서 지금 수출 시장에서 이 FA50 개량력과 함께 KF-11 블록 1조차도 저는 네.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현재 2단계 와서는 3년 전만 해도 이게 비행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. 뭐 첫 비행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 못 했는데 3년이 흘렀잖아요.
다 현실로 우리가 문제 없이 순조롭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F-50도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개량도 딱 하나씩 다 갖다 결합을 시키고 있고 네. 그렇게 해서 이 수출 시장에서는 특히 내년부터는 이제 활개를 칠 수 있다. 예, 올해는 다 이렇게 오파를 펼쳐놓고 서로 상담하는 뭐 수준이나 상황이라면은. 네네.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기대되는데 뭐 더 나아가서 뭐 언론에서는 뭐 도미니카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. FA50까지고요. 예, 근데 도미니카가 과연 그 비행기가 능력이 됩니까? 운영할 뭐 능력이나 그걸 도미니카 공화국이 그걸 가지고서 어디를 뭐 견제할지. FA50? FA50이 아니고 KT1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요? 현재 슈퍼 투카노를 이제 8대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게 언제적 그 전투기입니까? 아니 터프로키스는 이제 대게릴라 전기, 그러니까 뭐 대테러전 때 아주 인기가 있는 기종인데 그게 이제 8대가 이제 그 주변에 IT 뭐 사태라든지 뭐 좀 그런 측면에서 대게릴라 좀 비정규전 측면에서는 그 항공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FA50이 아니라 KA-1로 지금 생각이 돼요. 실제 판매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그 나라 수준에 맞는 게 더 필요한 전투기급이 터프로키. 예.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그건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단독이라고 나왔던데. 이제 뭐 카이의 어떤 항공기가 판매는 될 것 같은데 목전에 왔는데 그게 제가 볼 땐 K-1 같습니다. FA50은 아닐 것 같습니다. 넘치죠. 그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이 갖기에는 좀 운영하기는 너무 넘칩니다. 정말로 도미니카야말로 돈이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프랑스 라팔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자가 없었습니까? 그동안에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해서 근데 이게 또 초기 버전들 뭐 트렌치 1 이런 것 기종들이 좀 시원찮게 좀 헤맸고 버벅댔었거든요. 막 고장도 잘 나고 망가지기도 잘했고. 그래서 그 와중에 시간을 벌면서 같이 이렇게 왔었죠. 근데 동시에 미국의 F-16 그 V 버전 이전에 블럭 뭐 50이나 52가 또 한참 판매를 하고 있었고. 그러다가 이제 2015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구입할 전투기가 실제 없다 보니까 프랑스로 달려간 거죠. 가격은 두 번째고 어떤 4.5세대를 지향하는 전투기가 뭐가 있냐 하다 보니까 실용화되고 이제 실전 배치된다는 게 결국에 이제 라파 시리즈예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택이 되고 있는데 곁들어서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중동 국가 중심으로.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중동의 뭐 하여튼 사우디라든지 그 몇 나라들이 그 무기 거래가 아주 오래전부터 60년대, 50년대부터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간의 어떤 뭐 다른 이제 관계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 이상은 펼쳐나가지 못했죠, 타이푼은. 근데 라팔은 또 기존에 미라지 3, 미라지 5를 팔았던 여기저기 아주 뭐 중남미 남미 국가까지 팔았기 때문에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실력 기존에 이제 라인이 어떤 그쪽에 연결 라인 있지 않습니까? 기존에 뭐 나이 먹어도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그걸 도모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존의 어떤 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공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. 근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게 그렇게 계속 갈 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죠. 선택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좀 끊어지는. 그 옛날에 미라즈 3과 미라즈 5를 샀던 나라들이 또 경제의 어떤 상황이 또 완전 뒤바뀌어서 망한 나라도 있고 뭐 레바논 같은 나라들이 뭐 지금 그런 나라들이 좀 있거든요. 지금 옛날 같지 않은. 그래서 그런 나라는 이제 라파 이런 게 이제 당연히 오파 뭐 협의를 한다 이게 될 수가 없고. 그래서 거기서 걸러서 나온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거르고 걸러서 나온 나라들이 기존에 뭐 미라지 2000 또 산 나라들이 또 관심을 또 표명하고 있고. 근데 이제 뭐 페루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어요. 뭐 미라지 2000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도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맥시멈 그런 뭐 나머지 나라가 뭐 한 두세 나라가 더 남아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프랑스 다수스 라파는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KF-10 블록 1이 들어갈 수 있는.